안녕하세요. 비주얼 C++ 영상 처리 프로그래밍 책의 저자 황선규입니다. 지난번 5장 1절 이미지 툴 프로그램 만들기에 이어서 오늘은 5장 2절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책의 전체 목차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5장 전체적인 목적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5장 1절에서 이미지 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영상 입출력과 화면 출력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5장 2절에서 영상 새로 만들기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사실 5장에서의 내용은 영상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틀을 만드는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5장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는 특히 대화 상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요. 5장 3절에서는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 5장 4절에서는 툴바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5장 5절에서는 상태바와 출력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5장 2절에서 설명하는 대화 상자 만드는 방법은 이 책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 2절에서 처음 제가 대화 상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에서 대화 상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 책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요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대화 상자 자체를 새로 하나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 상자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콤보 박스도 올려놓고 에디트 컨트롤도 올려놓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자인이 끝나면은 이 대화 상자에 대한 클래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스들에 들어있는 각각의 컨트롤들에 대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하고 그 멤버 변수들에 대한 어떤 초기화 과정을 생성자 또는 onInit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함수에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들의 어떤 복합적인 동작이 제어가 필요하면은 그런 이벤트 처리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doMod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oMod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는 작업을 하겠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미지 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열려있던 창들은 모두 닫을게요. 자, 새 대화 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먼저 화면에 리소스 뷰라고 하는 창을 나타나도록 할게요. 보기 메뉴에서 리소스 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세요. 또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 RC 파일, 이미지 툴 RC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리소스 뷰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 대화 상자, 아이콘, 메뉴, 스트링 테이블, 문자열, 툴바, 버전 등의 정보를 의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화 상자는 IDD About Box라고 하는 이미지 툴 프로그램 정보를 나타내는 대화 상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할 때 MFC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새 영상 만들기를 위한 대화 상자를 새로 추가를 할 거예요. 다이얼로그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이얼로그 삽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확인 버튼, 취소 버튼이 있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화 상자의 위에 나타나는 회색 글씨의 다이얼로그는 캡션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 대화 상자의 고유 아이디를 갖다가 이 왼쪽에 보면 IDD 다이얼로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이얼로그 1, 2, 3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대화 상자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이름으로서 알 수 있게 지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와 이 IDD 다이얼로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얘네들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속성창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대하상자를 클릭하고 속성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이 대하상자의 속성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다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속성창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속성창 위에 있는 이 핀셋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은 고정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대하상자를 클릭하면은 여기 ID 부분이 IDD 다이얼로그 1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IDD new 파일 U라고 IDD 파일 U라고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캡션 부분이 있죠. 이 캡션 부분에다가 새로 만들기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창이 큰 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 대화 상자 위에 나타날 어떤 컨트롤들의 모양을 교재 책에 있는 그림 5-22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새로 만들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받고, 이 영상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지 트루 컬러 이미지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도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도구 상자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핀셋을 클릭을 해서 항상 화면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층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얘를 드래그 잘 해서 이쪽 겹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구 속성이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도구 상자 쪽을 먼저 보고, 그림 5-2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콤보 박스, 스태틱 텍스트, 에디트 컨트롤, 그룹 박스 등등을 디자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룹 박스를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그룹 박스 위에서 곧바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은 그룹 박스의 이름을 그대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미지 크기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태틱 텍스트를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가로 크기 %W까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에디트 컨트롤 하나 올려놓고요. 그 옆에 또 스태틱 텍스트를 하나 올려놓고, 이 가로 크기의 단위가 픽셀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의 컨트롤들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속성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있는 어떤 캡 속성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캡션 부분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콜론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스태틱 텍스트는 어떤 ID 값을 갖다가 항상 IDC 스태틱이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입력을 받을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받기 위한 어떤 컨트롤들에 대해서는 IDC 스태틱이 아닌 고유의 ID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IDC 에디트라고 에디트 1으로 되어 있죠. 이걸 IDC with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대충 디자인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세 가지를 마우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은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얘를 Ctrl C, Ctrl V를 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로 크기를 다시 복사된 가로 크기를 선택해서 얘가 아까 가로를 했으니까 세로 크기라고 바꾸고, %W가 아니라 %Height로 바꾸고, 자, 얘 같은 경우는 width2가 되어 있는데 얘를 IDC height로 바꿔주고, 픽셀은 그대로죠. 자, 보니까 그룹 박스가 좀 크다 싶으니까 이렇게 좀 크기를 변경을 하고요. 자, 얘하고 일단 가로 얘랑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약간 레이아웃을 맞춰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 얘인가요? 이게 아니네요. 오른쪽 버튼? 아니네. 위에 맞추기 하면은 좀 모양이 안 맞을 텐데. 저게 없네요. 자, 위에 가면은 서식 메뉴가 또 있어요. 서식 메뉴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을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맞춤 중간이네요. 중간 해주면은 정렬이 이쁘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얘네 세 개도 마찬가지로 서식에서 맞춤 중간을 해주시면 모양이 가로 수평에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시면은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다시 5-22를 보시면은 여기에 밑에 또 그룹박스가 하나 더 있죠. 그룹박스를 하나 더 넣고, 요 그룹박스의 제목은 캡션이 이미지 속성, 그 밑에 색상 타입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콤보 박스가 있네요. 자, 콤보 박스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걸 쭉 선택해서 얘는 좀 글씨를 좀 많이 차지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자, 실제로 입력될 컨트롤들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그 확인 버튼, 취소 버튼은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전체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기본적인 디자인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자, 요 새로 추가한 콤보 박스의 속성을 아직 지정을 안 했으니까 요 속성을 IDC 표 5-3을 보시면은 여기 속성 창의 아이디를 다 알 수가 있어요. IDC 이미지 타입이라고 했네요. 하고 잘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레이스케일 트루 컬러라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책에. 그래서 데이터 현재는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레이스케일 하고 트루 컬러 라고 입력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소트가 true로 되어 있는데 얘를 false를 해줘야지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뭐 그레이스케일 트루 컬러 가나다 순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소트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드랍 다운이 되어 있는 요 타입을 드랍 리스트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드랍 다운이 되어 있으면 요거 편집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드랍 리스트라고 하면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화상자 테스트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 이 대화상자가 실제로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테스트 형태로 화면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도 입력했던 그레이스케일 트루 컬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처음 대화상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보통은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어떤 포커스가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거가 자동으로 나타나게끔 어떤 탭 순서라고 하는 걸 갖다 지정을 할 겁니다. 탭 순서는 자, 서식 메뉴에 있는 탭 순서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죠. 자, 컨트롤 D를 갖다 단축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 위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추가했던 컨트롤들 순서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버튼들이 1, 2번이 나고 나머지 것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지정이 됩니다. 이 순서를 좌측 상단에 있는 것부터 내가 이동하고 원하는 그 순서대로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다시 컨트롤 D를 누르고 나서 원하는 컨트롤부터 차례대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클릭해서 1번으로 만들고 그 다음 얘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위에 나타나 있는 숫자 값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곳이나 딱 클릭하게 되면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내가 지정했던 탭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컨트롤 T를 눌러주니까 에디트 컨트롤에 처음에 이 포커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룹박스라든가 스태틱 텍스트 얘네들은 포커스를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받는 포커스가 얘이기 때문에 요
에디트 컨트롤 쪽에 먼저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얘 같은 경우 책에서는 그 얼라인을,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가 아니라 센터로 줬었는데요. 이것도 센터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커서가 가운데 쪽에서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상자 디자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클래스 추가입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대화상자마다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그 width, height 값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의 변수, 정수형 변수로 매핑을 시킬 거예요. 그 매핑을 시키는데 그 변수를 감싸고 있는 전체 요 다이얼로그의 어떤 동작이라든가 기능을 제어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MFC가 제공하는 C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C 다이얼로그였지만 최근에는 C 다이얼로그 EX라고 하는 확장된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여러분만의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화상자 디자인 하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 추가를 선택하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대화상자 아이디가 여기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는 C 다이얼로그 EX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 클래스 이름을 C 파일 new라고 쓰고, 대화상자니까 뒤에다가 전미사 형태로 DLG를 입력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헤더 파일 이름이 C가 빠진 file new dlg.header, file new dlg.cpp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침을 선택을 하시면은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여기에 이제 file new dlg.header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C 다이얼로그 EX를 상속받는 C file new dlg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아까 봤던 것처럼 각각의 컨트롤들에 대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현재는 이 클래스에는 member 변수가 뭐 보이질 않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추가했던 여러분이 입력을 받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width, height 값, 이미지 타입에 대한 것들을 변수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변수 형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들을 선택하고 여기서 변수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 추가, 멤버 변수 추가 마법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이 작업들을 클래스 마법사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멤버 변수 쪽 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까 봤던 그 창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 추가가 많으면 클래스 마법사에서 하셔도 되고요. 많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서 직관적으로 자, 요 컨트롤에 대한 변수를 내가 현재 추가를 하겠다. 변수 추가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멤버 변수, 대화상자 컨트롤들에 대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선 범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범주 쪽을 보게 되면 컨트롤이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컨트롤형 변수라고 하고 밸류형 변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 대화상자에 올려놓는 컨트롤들을 동작을 제어한다든가, 주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컨트롤형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내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데 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밸류형 변수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컨트롤 올려놓고 자, 요 컨트롤 갖다가 윈도우 어떤 제어도 하고 값을 얻고도 싶다. 그럼 컨트롤형 변수와 밸류형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하나에 컨트롤형 변수 하나, 밸류형 변수 하나를 두 개를 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에디트 컨트롤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제어할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 처리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그런 작업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밸류형 변수만 추가하는 걸 알아볼게요. 자, 범주를 먼저 밸류를 선택을 하십시오. 얘를 밸류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변수 형식이 많이 보던 바이트,
더블, 인트 이런 형태의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C스트링은 문자열 형태로 내가 그 입력된 걸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 대하상자, 새창 대하상자를 띄우고 내가 그 영상을 256 곱하기 256 크기의 영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256을 갖다가 위스에다 넣고 여기 만약에 변수 형식을 C스트링을 하게 되면은 256이라고 하는 문자의 형태로 내가 그 값을 받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정수형이 가장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width 가로 크기이기 때문에 mn width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새로 추가하는 정수형 변수는 기본값이 0이에요. 근데 0이라고 하는 크기의 영상은 없죠. 다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요 인트도 uint라든가 뭐 그렇게 양수만 unsigned int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최소값을 1부터 4096 정도로 로만 입력을 할게요. 1024, 2의 14승이 되겠죠. 24승 4096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하이트 부분도 같은 작업을 할게요. mn 하이트 최소값은 1부터 4096.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미지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콤보박스에 대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 추가를 해서 밸류형으로 변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도 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박스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째 항목을 선택했다 그 인덱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추가했던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값이 그레이스케일과 트루컬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얘는 내가 여기 입력하는 뭐 mn 타입이라고 mn 뭐라고 되어 있죠 책에서는 mn 타입 맞네요. 타입 이라고 입력했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mn 타입 값이 0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트루 컬러를 선택하면은 1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해서 0, 1, 2, 3, 4 항목이 많을 경우에 0, 1, 2, 3, 4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는 항목이 2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하면 0이 저장되고 트루 컬러를 선택하면은 1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침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헤더 파일에 이렇게 3개의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는 거는 내가 요걸 입력을 했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 저장 버튼 누르면은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어떤 초기 값을 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로 추가하는 이런 변수들의 초기 값은 기본적으로 0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처음에 잘못하면 0 곱하기 0 크기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파일류 dlg.header 파일이 아니라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파일류 dlg.cpp 파일, 파일류 dlg.cpp 파일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헤더 파일이 열려 있을 경우에 키보드 단축키로 컨트롤 K, 컨트롤 O를 연속적으로 눌러주면은 연관되어 있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cpp 파일에서 컨트롤 K, 컨트롤 O를 눌러주면은 헤더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자, cpp 파일을 보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mn width, height, 타입 값들이 다 0으로 여기서 초기화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0이 아닌 양수 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256 곱하기 256 크기 영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256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mn 타입은 기본값인 0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선택이 된 상태로 요 대하상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do data exch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에서 idd with라고 하는 컨트롤은 mn with로 그 값을 매핑을 시켜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매크로 함수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맥스 값도 이런 형태 매크로 함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들은 아까 그 변수 추가 마법사에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준 값들입니다. 코드들입니다. 자, 얘도 저장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화상자 만들기 순서 중에서 4번까지 작업을 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새 창 만들기 대화상자는 여기서 5번, 6번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초기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했고, 6번이 없네요. 그러면 6번이 없고, 이제 그 실제로 요 file dlg라고 하는 클래스는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 대화상자를 실제로 화면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대화상자를 띄우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킨 상태에서 자, 요 새로 만들기 버튼 또는 요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했을 때 아까 그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면 내가 어떤 숫자 값을 입력하고 이미지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뭐 100 곱하기 100짜리 이상한 형태로 보이는데 그림이 이상하게 나타나죠.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온드로우 함수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그림 그리는 코드가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현재 타지를 않습니다. 요 부분을 타지를 않는다는 거는 현재 그 도큐먼트에 있는 mdib가 제가 여기서 new를 선택해서 했을 경우에는 mdib 객체가 베리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이상한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큐먼트 클래스에 있는 onNew 도큐먼트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특별히 mdib라고 하는 그 객체를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코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없고 그 객체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날 때 온드로우 함수에서 화면에 그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화상자를 띄우고 그 대화상자에서 입력받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 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만들었던 그 클래스가 cfile new dlg였죠. cfile new dlg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선언을 하고요. 선언하자마자 요 컴파일러가 상당히 똑똑하게 야, 요 cfile new dlg가 뭐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빨간 밑줄을 그었어요. 자, 요걸 사용하려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클루드를 요 윗부분에다가 샵 include file new dlg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렇고 하니까 여기서 밑줄이 없어졌네요. 자, 무슨 대화상자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대화상자를 띄우려면은 대화상자 인스턴스를 이렇게 그 dlg를 하나 만들고 항상 이런 포맷에 따라 dlg.toModal 만2 id ok를 리턴을 했냐 안 했냐 이걸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화상자를 띄우고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 중에서 캔슬 버튼, 취소 버튼이 아니라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만 요 if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mdib 예, create 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맵 그레이스케일 비트맵이라고 하면은 m 여기다가 뭐 width, height를 갖다 지정을 하겠죠. 뭐 100 곱하기 100, 200이라든가 이 여기 입력할 값들을 대화상자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를 액세스를 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 작업들을 할 건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DLG에서 만약에 DLG에 있는 클래스에서 mn 타입이 뭐냐 이게 만약에 0이었다. 자, 0이었다고 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이죠. 만약에 mn 타입 값이 0이었으면은 mdib 클래스에서 create RGB 비트맵이
RGB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비트맵을 만들어라 하고, 자, 그럼 with 하이트는 어떻게 되냐? DLG에서 아까 입력받았던 mn with 하고 DLG에서 입력받았던 mn 하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mn 타입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1이겠죠. 아까 입력할 수 있는 값, 받을 수 있는 값이 0 또는 1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create gray 이미지가 아니라 create RGB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보면은, 자, 뉴 버튼을 클릭하니까 256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100 곱하기 200짜리 크기의 영상을 만들면은 이런 형태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캔슬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캔슬 버튼,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이상한 형태의 화면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lse 문도 하나 만들게요. 이따가 만약에 캔슬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빈 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return false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빈 창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대화 상자가 사라지고 말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레이스케일 비트맵을 만들거나 그레이스케일 RGB 트루컬러 비트맵 만드는 것이 만에 하나 실패를 했다, 혹시라도 뭐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서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리턴 값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불 타입으로 리턴을 true라고 해주고, 요 create great bitm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은 true를 반환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지 못하면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리턴 값을 여기서 ret를 받는 거죠. 이렇게 받고, 만약에 그것을 여기다가 리턴을 ret로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굳이 여기서 리턴을 false를 하는 것보다 그냥 ret 값을 갖다가 이건 뭐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false를 지정해 주면은 코드가 책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작은 똑같겠죠. 캔슬 버튼을 누르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커다란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